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은 한겨울에도 메이크업이 지속이 쭉 돼서 수정 화장이 전혀 필요 없는 지속력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겨울에도 짱짱한 지속력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저는 마스크팩을 해줬어요. 지속력이 좋은 메이크업을 할 때는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스킨을 여러 겹 바르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런 마스크팩을 하는 게 훨씬 더 피부가 차가워질 거예요. 10분 정도 돼서 떼어주겠습니다. 블리블리 인증 속 에센스를 이용할게요. 그대로 흡수시켜도 되지만 팩할 때 함께 바른 에센스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닦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눈썹 털 같은 데 부분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특히나 잘 밀리는 이쪽. 두드려줍니다. 딱 피부를 만졌을 때 굉장히 차갑구나. 이 정도 차가우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정말 쫙쫙 달라붙거든요. 두드려서 마무리해줄게요.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이 제품은 터치인솔의 워터풀 글로우 크림이고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화장이 잘 먹는 크림이에요.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가벼운 수분감을 주는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적은 양을 발라도 수분감이 올라가는 제품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 제품이 화장 전에 사용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피부에 묻어나오는 거 없이 깔끔한 기초 케어를 했는데요.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먼저 정샘물 코렉터를 사용할게요. 제가 최근에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붉은 자국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그린 컨실러를 이용해서 살짝 이 붉은색을 중화시켜주는 게 좋아요. 일반 컨실러에 비해서 커버력은 낮지만 색을 중화해주는 기능이 좋아서 컨실러 사용하기 전에 항상 먼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양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이런 부분에 이게 너무 초록색을 도는 게 아니라 베이지 톤이랑 섞여서 그런지 발랐을 때 튀거나 나중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밀리더라도 부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컨실러의 기능보단 살짝 이런 중화해주는 기능을 찾으셨던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커버력 높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을 때 한 번에 가려지기도 하고요. 붉은기가 고민이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붓에 남은 소량으로 이 코 밑에 붉은기도 가려줄게요. 최대한 그냥 색을 중화해준다는 느낌으로만 아주 살짝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린 컨실러를 올려줬는데요. 저는 이 미간 사이도 살짝 붉은 편이라서 소량으로 덮어줄게요. 그리고 턱 부분도 살짝. 저는 코도 약간 붉은 편인데 코 부분에는 많이 올리면 지속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 부분은 최대한 올리지 않을게요. 이 다음에 이제 눈 밑에 이 다크서클을 가려줄 만한 이 주황 코렉터를 이용해서 살짝 생을 중화시켜줄게요. 일반 컨실러에 비해서는 커버력이 낮은 편이지만 시간이 좀 있을 때 파운데이션 전에 이렇게 코렉터 기능을 사용하면 피부가 조금 더 깨끗하고 자연스러워져요. 가장 진한 부분에다가 한 번 더 그어서 덮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주 작은 연보라색이 있는데요. 연보라색을 묻혀서 입 주위에 약간 노란 부분도 중화시켜줄게요. 이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가끔씩 시간이 났을 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코렉터를 해준 상태인데요. 어떤가요? 뭔가 아까 보였던 트러블들이 확실히 덜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근데 완벽하게 가려지는 것보다는 좀 1차적으로 색을 중화시켜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좀 큰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컨실러로 가려도 좀 색이 진한 경우에는 그림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보완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속력 파운데이션 할 때 딱 두 가지를 쓰는데요. 하나는 나스 파운데이션이고 하나는 굉장히 유명한 에스티로더의 더블 에어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림성이 조금 매끄럽고 바르는 게 쉽지만 제형 자체가 얇은 게 아니라서 코 옆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속력은 워낙 좋고요. 이 제품도 다 좋지만 약간 건조할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나스 파운데이션을 썼으니 오늘은 에스티로더 더블 에어를 사용할게요. 일단 메이크업에 앞서서 어반디케이 픽서를 얼굴에 뿌려서 파운데이션을 고정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미리 한번 뿌려주면 지속력이 더 오래가요.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뿌려줄게요. 이 제품은 살짝 침 냄새가 나니까 향이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실 부분이고요. 제가 사용할 에스티로더 색상은 포슬린이에요. 도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브러쉬랑 퍼프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얇은 양으로 전체적으로 바르기 위해서 오늘 브러쉬를 이용할게요. 이 브러쉬는 제가 항상 추천하는 피카소의 130 브러쉬고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약간 이런 매트한 파운데이션도 매끄럽게 발려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고민한다면 저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브러쉬예요. 피부에 점점점 올려주세요. 브러쉬로 바깥쪽으로 펴주세요.
펴지면서 안쪽에는 조금 얇게 발릴 수 있도록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에 발라줬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피부가 확실히 좀 화사해지기도 했고 깨끗해졌죠? 이게 브러쉬로 바르면 정말 적은 양으로 전체적으로 바르기 좋아요. 자, 지금 이렇게 커버를 해줬어요. 이쪽도 빠르게 발라볼게요. 가운데 피부가 가장 두꺼운 부분부터 올려주고 안쪽으로 살살. 이건 굉장히 좋은 게 브러쉬 결이 안 나서 너무 좋아요. 근데 파운데이션이 좀 많이 남기도 해서 피부에 아주 소량만 얹어서 이 볼 안쪽만 한 번 더 이 퍼프로 커버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피부 안쪽에 커버력을 높여줍니다. 제가 주로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이런 식으로 바르는데요. 퍼프로 한 번 바르는 거나 브러쉬로 한 번 바르는 것보다 피부가 훨씬 더 정돈된 느낌이 있어요. 코에 붉은기도 아주 조금만.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전부 다 발라줬어요. 근데 아주 살짝 이렇게 보이는 잡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소량으로 컨실러로 가려줄 거예요. 컨실러는요,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이용할 거고요. 이게 이번에 20번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21호를 자주 써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21호고요. 이쪽이 20호인데요. 확실히 20호가 더 밝아요. 둘 다 핑크빛이고요. 21호가 조금 더 베이지 빛이 좀 강하게 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주 소량만 내가 가리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위에 바로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 밑에도 굉장히 매트한 제품이고요. 이 컨실러는 일단 지속력도 좋고요. 뭉침도 없고요. 발림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트러블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새내기가 되는 분들도 데일리 컨실러로 무조건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20호가 나왔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트러블 부분도 아주 살짝 두드려줍니다. 이 컨실러가 정말 좋은 게 보통은 컨실러를 발랐을 때 그 주변만 두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두드려도 전체적으로 커버가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피부 메이크업 끝이고요. 이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픽서를 한 번 더 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베이스 메이크업이 그냥 피부에 쫙쫙 달라붙습니다. 살짝 말려주고요. 이 다음에 조금 더 정말 오랜 지속력을 위해서 가벼운 파우더를 이용할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구입한 가루 파우더지만 어떤 가루 파우더든 상관없고요. 조금 제형이 얇아서 좀 얼굴 부분적으로 좀 적은 양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피부 화장이 무너지는 것보다 눈 화장 밑에가 번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부분에 꼼꼼히 발라주세요. 가볍게 스쳐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눈에도 속눈썹이 있기 때문에 유분이 약간씩 있거든요. 그래서 눈 화장이 번지기가 쉬워요. 특히나 저는 이 눈 뒤쪽이 잘 번지는 타입이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줄게요. 반대쪽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코 옆에도 유분기가 잘 나오는 편이라서 작은 브러쉬로 한번 쓸어주면 지속력이 조금 더 길어져요. 밖에 나가서 수정 화장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에 아예 지속력을 꽉 잡아주는 게 저는 조금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큰 브러쉬로 몰피의 248번이고요. 한 번 더. 저는 지금 트러블이 가라앉아서 트러블 주변이 좀 뜨겁진 않지만 지금 막 여드름이 올라온 트러블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트러블도 가루 파우더로 살짝 눌러주면 좋아요. 자, 이 다음엔 쉐딩을 가볍게 해줄게요. 저는 쉐딩을 하기 위해서 외곽 쪽 부분은 아직 파우더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래도 이 제품도 가루 타입이다 보니까 계속 가루를 얹다 보면 건조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외곽 부분은 파우더를 생략해주는 게 좋아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 외곽 부분은 파우더 처리를 해줘도 좋고 쉐딩 처리를 해줘서 최대한 머리카락이 들러붙지 않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많이 닿다 보면 트러블 발생도 확률적으로 좀 높아지더라고요. 자, 콧대도 살짝 해줄게요. 콧볼 부분에만 살짝 해줍니다. 자, 이렇게 콧대 부분도 쉐딩을 해줬고요. 이제 눈썹 부분도 같은 색으로 살짝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눈썹 앞부분은 붓으로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 눈썹 뒷부분은 이것도 지속력이 정말 좋은데 제가 항상 쓰는 제품이죠.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즈 립 아이브로우 펜슬이고 3.5번이에요. 제가 지금 눈썹이 많이 자라서 끝에만 그리면 돼서 끝에 부분을 정리해줄게요. 평소에 좀 발색이 너무 잘 되는 제품들은 좀 번지거나 손 살짝만 스쳐도 지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파우더리한 펜슬을 골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파우더로 이 눈썹 부분을 한번 죽여줬잖아요. 좀 베이스에 묻은 유분을 죽여주고 그 위에 그리는 것도 지속력이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제가 주로 이런 식으로 눈썹을 그리는데 밖에 나가서 번진 적이 없어요.
오늘은 제가 저번 아우터하울에서 많이 요청 주신 메이크업을 한번 다시 따라해보려고 해요. 좀 오래돼서 긴가민가한데 한번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날 사용한 팔레트는 이 후다 뷰티 팔레트고요. 먼저 샤이라는 색상으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살짝 핑크빛이 나는 붉은 색상이고요. 베이스로 좀 넓게 발랐던 기억이 나요.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줍니다. 그다음에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언더 부분에도 색감을 좀 이어줄게요. 자, 이렇게 눈두덩이에 핑크색을 듬뿍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엔젤릭이라고 살짝 핑크빛인데 골드빛이 나는 쉬머 섀도우가 있어요. 이거를 납작한 브러쉬 이용해서 눈두덩이 앞쪽에 좀 쉬머한 골드 펄을 올려주는 거예요. 발색이 잘 되는 팔레트라서 한 2번 정도만 올려줘도 충분하고요. 여기도 1번, 2번 이렇게 쉬머하게 올려줬어요. 헤나라는 약간 이 벽돌색이 있거든요. 브릭 색상을 눈두덩이 뒤쪽으로 해서 올려줬습니다. 눈 앞쪽까지 가져와서 살짝 두께감 있게 깊이감을 줄게요. 긴가민가한데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로 위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쉬머한 섀도우를 한 번 더 올려주고요. 이렇게 좀 무지개 같은 느낌이 올라갔어요. 코코라고 좀 더 붉고 어두운 갈색이 있는데요. 이걸 또 눈 뒤쪽에 올려줄게요. 이게 방금 바른 헤나에 비해서는 좀 채도가 낮아서 눈에 깊이감을 주기에도 좋더라고요. 너무 눈끝이 둥 떠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눈끝은 베이스 브러쉬로 풀어줍니다.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1차적으로 뷰러를 한번 해줄게요. 워낙 눈썹이 좀 처진 편이라서 컬링은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잡아주고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에서 번짐이 없으려면 펜라이너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오늘 번짐이 없는 제품들로 유명한 키스미 히로인 요 펜라이너를 이용할 거예요. 이 제품은 번짐이 없는 제품인데 미온수로 지워져서 세안할 때 편리한 제품이에요. 저는 오늘 브라운 색상을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먼저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눈을 감고서 누운 상태로 선에 따라서 한번 그려주시고요. 이게 좀 촉촉한 타입이어서 되게 매끄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뒷부분을 조금 도톰하게 채워줘서 이게 되게 좋은 게 펜 촉이 굉장히 촉촉해서 눈 끝에 부분도 예쁘게 그려지는 느낌? 선이 굉장히 곱게 빼졌어요. 여기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는데요. 그날에 비해 조금 높게 그려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작은 브러쉬에 방금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어두운 컬러를 이용할게요. 그다음에 이 눈 아이라인에 맞춰서 살짝 블렌딩을 해주면 뭔가 이 선의 느낌에 강렬한 느낌이 잡혀서 좀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경계가 조금 애매해지게 발라줍니다. 아까보다 낫죠? 여기도 한 번 더 뷰러를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점막은 블랙으로 채워주는 게 좋아요. 저는 같은 제품으로 블랙으로 점막을 조금 더 꼼꼼히 채워줄게요. 살짝 지나가는 느낌으로만 점막 여기 가운데 부분을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고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자, 오늘 마스카라는 이 키스미 제품을 이용할 거예요. 저는 보통 키스미 마스카라를 이 제품을 5통, 6통씩 쟁여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도 꽤 괜찮아요. 저는 이 제품도 한 2~3통 이상 사용을 했었어요. 이 제품은 바를 때는 워터프루프인데요. 지울 때는 리무버 프리라서 이 제품을 워터 프리카라라고 부른대요. 마스카라를 바를 때는 이런 작은 거울을 밑에다 두고 바르면 조금 더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요. 저는 롱앤컬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요. 컬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다 키스미 제품을 쓸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도 자주색처럼 컬링이 굉장히 짱짱한 편이라서 평소에 조금 깔끔한 마스카라를 바르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거 색상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컬링 짱짱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방금 제가 사용한 이 손거울은 키스미 제품을 구입하면 증정되는 제품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귀여운 글리터 파우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방금 사용했던 아이라이너를 구입하면 증정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눈 화장을 해줬으면 언더에다가 저는 이 맥의 허니러스트를 발라줬어요. 이것도 살짝 붉은빛이 도는 베이지인데 눈 밑에 사용했을 때 두툼하게 발라도 예쁜 제품이에요. 눈 중앙과 앞머리 위주로 올려줍니다. 눈이 조금 더 도톰해 보여서 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진한 메이크업을 좀 중화시켜주는 느낌도 있어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사실 이렇게 끝나면 평소랑 그렇게 크게 다를 눈 화장은 아닌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줬던 게 방금 좀 사용했던 어두운 섀도우 있잖아요. 스웨이드 뭐 이런 것들. 이거를 붓에 아주 소량에 묻혀서 이 눈선에 맞춰서 일직선으로 그어줬어요. 이쪽에 그림자를 줍니다. 어두운 컬러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음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저는 이런 살색 펜슬, 이건 미쯔유시 제품이고요. 없는 분들은 컨실러 같은 거로 살짝 그어주시면 돼요. 여기 눈에 좀 붉은 부분을 뒤쪽을 살짝 칠해줬어요.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동떨어져 보일 수 있어서 저는 면봉으로 살짝 문질러줬습니다. 자, 이 다음에 블러셔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베이스로 이 제품을 먼저 사용했어요. 이 제품은 에뛰드하우스의 러블리 쿠키 블러셔 2호 스트로베리 슈고요. 좀 진하게 발라줘가지고 이 중앙 부분으로 올려줍니다. 이 제품도 가루 부분이라서 어쨌든 피부에 좀 지속력을 높여주는 파우더 역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볼 부분은 파우더를 안 올려주시는 게 좀 건조함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진하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베이스로 얹어줬으면 그 다음에 바른 색상이 이 이니스프리의 수줍은 데이지 색상이거든요. 이게 발색이 좀 진한 편이라서 여기다가 또 블러셔를 묻혀서 소량으로 진하게 얹어줍니다. 이 두 개 조합이 그때 블러셔인데 너무 예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예요. 지금 얼굴에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얹어줘서 얼굴이 좀 많이 좀 뽀송해 보이기도 하고 매트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취향 차이고 저는 얼굴에 좀 더 빔을 주는 게 좀 화장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사용할 거예요. 일단 제가 작은 브러쉬를 든 게 이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묻혀줘서 이 눈 앞머리 쪽에 올려줄 거예요. 좀 눈 이쪽이 빛나도록. 그리고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코, 콧대, 이쪽 볼 쪽 여기를 올려주시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립은 그날 바른 게 사라져서 최대한 비슷한 색상을 바를 거예요. 이건 핑크 플러스란 색상이고 투쿨포스쿠 제품이에요. 이렇게 살짝 주황빛이 섞인 제품인데 입술이 생각보다 주황빛이 강해서 이거 바를게요. 위에 조르지오 아르마니 504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날 머리를 다시 해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속력 메이크업 완성했고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지속력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 지속력 메이크업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자,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새벽 1시가 다 되었고요. 제가 아까 피부 화장했을 때가 1시쯤이었으니까 12시간을 조금 못 채우고 한 11시간 30분 정도 지난 상태예요. 눈 화장도 그대로고요. 저는 눈 밑에 조금 번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도 번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제가 아까 눈 뒤에 좀 진하게 했잖아요. 그게 눈 밑으로 살짝 내려온 거 빼고 아이라인이나 속눈썹 컬링도 그대로고 눈썹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외로 코 옆도 끼지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볼 쪽이나 이쪽 유지력 상태가 정말 좋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픽서를 뿌렸잖아요. 정말 피부에 짝짝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진짜 해외여행 가면 에스티로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클리오 이 하이라이터 사용했잖아요. 그게 이제 피부 윤곽이랑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피부에서 이렇게 반질반질한 광이 나요. 어떤가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나 조금 중요한 날이나 밤늦게 들어올 날 아이 메이크업이나 베이스 메이크업이 조금 더 유지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실패 없는 지속력 메이크업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